5월 11일 월요일 코스피가 7,822포인트, 플러스 4.32%로 폭등 마감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종목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플러스 11.51%로 폭등하며 글로벌 시가총액 14위에 등극했어요. 일라이 릴리를 제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마이너스 4조 2천억을 매도했어요. 2026년 1일 최대 매도 규모인데 개인이 플러스 3조 원으로 받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파수꾼입니다. 오늘 시장 리뷰해드릴게요. 메인 이슈부터 시작할게요. 가장 큰 사건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시가총액 14위로 등극한 것입니다. 하루 만에 미국 제약 1위 일라이 릴리를 제치고 랭킹을 올렸어요. 엔비디아 다음 AI 수혜주라는 시장 평가가 가격으로 굳어진 결과입니다. SK하이닉스 거래대금이 14조 원으로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의 약 24%를 혼자 차지했어요. 삼성전자도 28만 5,500원으로 플러스 6.33% 동반 상승, 시총 1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두 종목만으로 코스피를 300포인트 이상 끌어올렸어요. 사실상 단독 견인 구도였습니다. 여기서 시총 14위가 어떤 의미인지 짚을게요. SK하이닉스 위에는 월마트 미국 1위 유통과 JP모건 미국 1위 은행, 삼성전자가 있어요. 아래에는 일라이 릴리 글로벌 제약 1위, 비자, 마스터카드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한 종목의 가치가 글로벌 한국 기업 중에 글로벌 시총 20위 안에 든 회사가 삼성과 SK하이닉스 둘이라는 사실 자체가 2026년 한국 증시 슈퍼사이클의 결과예요. 다만 수급은 정반대였어요. 외국인이 마이너스 4조 2천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2026년 1일 매도 최대 규모예요. 개인이 플러스 3조 원, 기관이 플러스 1조 2천억 원으로 받아냈어요. 원달러 환율은 1,472원으로 플러스 1.17% 뛰어 5월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환율 상승, 외국인 차익 실현 패턴이 지난주에 이어 한 번 더 작동한 셈이에요. 지수는 플러스 4%인데 외국인은 마이너스 4.2조. 이 두 숫자가 같은 날 발생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외국인 매도분을 개인과 기관이 전부 받아내며 오히려 지수를 끌어올린 구조입니다. 개인 자금, 레버리지 ETF, FOMO 조합이 만든 결과인데 역사적으로 비슷한 패턴이 나온 뒤에는 조정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핵심 분석 주제는 코스피 과열 여부와 인버스, 곱버스 진입 타이밍입니다. 다음은 시장 진단입니다. 지수별로 보세요. 코스피는 7,822포인트, 플러스 4.32%로 반도체 독주 결과입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0.03%, 2차 전지 부담이 발목을 잡았어요. MSCI 코리아 ETF는 플러스 7.61%로 해외 ETF로 자금 이동이 수급 보세요. 외국인 마이너스 4조 2천억 원으로 올해 1일 최대 매도였어요. 기관은 플러스 1조 2천억 원으로 방어 매수. 개인이 플러스 3조 원으로 외국인 매도분을 받아주기에 들어갔습니다. 환율 보세요. 원달러는 1,472원, 플러스 1.17%로 5월 최고치를 찍었어요. 엔원 환율은 9.35, 플러스 0.73%. 1,480원 선 돌파 시 글로벌 자금 회피 신호로 굳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기전자 섹터가 압도적으로 강세였습니다. 반도체 두 종목이 거래대금 24조 원으로 시장을 통째로 끌어올렸어요. 2차 전지는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발목을 잡은 주범이에요. 에코프로 BM이 마이너스 6.53%,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5.55%로 폭락했어요. 자동차는 호조였습니다. 현대차가 플러스 5.38%로 외국인 순매수 1위에 올랐어요. 현대차 거래대금은 1조 7,104억 원이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플러스 2.56%로 반도체 장비주가 동조 상승했어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단독 폭등 플러스 2차 전지 부담 플러스 자동차 호조 플러스 외국인 대량 매도 플러스 개인 받아주기 5가지가 동시에 작동한 하루였습니다. 지수는 환호했지만 속을 보면 외국인 이탈 플러스 개인 광기 조합이 명확한 과열 신호를 가리키고 있어요. 다음은 종목. 오늘의 종목 심층 첫 번째는 SK하이닉스 글로벌 시총 14위 의미입니다. 글로벌 시총 1위는 엔비디아로 5조 2천억 달러, AI 반도체 1위입니다. 2위 알파벳 구글 3조 9천억, 3위 애플 3조 8천억, 4위 마이크로소프트 2조 8,500억 달러, 5위 아마존 2조 5,800억, 6위 메타 약 1조 9천억, 7위 TSMC 약 1조 6,000억 달러,
8위 테슬라 약 1조 5천억, 9위 브로드컴 약 1조 4천억, 10위 버크셔 해서웨이 약 1조 1천억 달러. 11위가 삼성전자 약 1조 달러로 한국 기업이 자리합니다. 12위 JP모간 약 9,500억, 13위 월마트 약 9,300억 달러. 그리고 14위가 오늘의 주인공 SK하이닉스 약 9천억 달러예요. 15위 일라이 릴리 약 8,500억, 16위 비자 약 7,500억, 17위 마스터카드 약 6,000억 달러. 미국 1위 유통 월마트와 미국 1위 은행 JP모간이 SK하이닉스 본사 옆에 나란히 줄을 서 있는 그림이에요. SK하이닉스 가치가 비자보다 크고 마스터카드보다는 50% 이상 큽니다. 미국 2위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SK하이닉스의 약 40% 수준에 불과해요. 다만 이 가격이 정당화되려면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 좋아야 한다는 부담도 같이 따라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심층 주제는 JP모건이 코스피 1만 시대 가능성을 보고서로 제시했어요. 국내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8,500에서 9,200포인트까지 올려잡았습니다. 반대로 단기 과열 경고도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구체 데이터로 과열 여부를 5가지 지표로 점검해 볼게요. 지표 1 KODEX 레버리지 거래 대금이 3조 8,669억 원이에요. 평소의 3에서 4배, 빨간 과열입니다. 지표 2 외국인 순매도가 마이너스 4.2조 원, 올해 1일 최대로 빨강 위험. 지표 3원 달러 환율 1,472원 플러스 1.17%로 5월 최고치, 노란 경계입니다. 지표 4일만 피 간다, FOMO 보도, JP모건과 국내 증권사 연이은 상향, 빨강 정점 신호. 지표 5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 약 7.18배, 역사 평균 8에서 12배 대비 저평가로 초록 양호. 여기서 12개월 선행 PER 짚을게요. 주가를 내년 1년 동안 벌 예상 이익으로 나눈 것입니다. 한국 증시는 역사적으로 8에서 12배 사이에서 움직였어요. 지금 7.18배는 그 아래입니다. 5개 지표 중 3개가 과열 위험, 1개 경계, 1개 양호예요. 단기 수급은 과열인데 밸류에이션은 아직 비싸지 않다는 이중 신호가 오늘 시장의 정체입니다. 조정 시나리오를 셋으로 나눠볼게요. 시나리오 1, 빠른 조정 1에서 2주 내 외국인 매도가 3거래일 연속 마이너스 2조 이상 이어지거나 환율이 1,480원 돌파 시 단기 마이너스 5에서 10% 조정 가능합니다. 시나리오 2중기 조정 7에서 8월, 시장 다수 시각이에요. 4에서 5개월 주기 사이클로 보면 여름이 분수령, 2분기 실적 컨센서스 못 채우면 마이너스 10에서 15% 조정 가능. 시나리오 3 추세 유지 연말까지 우상향, HBM 슈퍼사이클이 2027에서 2028까지 이어진다는 컨센서스가 작동하고 미국 금리 인하와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 조정은 짧고 빠르게 끝납니다. 이제 핵심! 지금 당장 곧버스 들고 가도 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이르다입니다. 이유는 추세가 여전히 우상향이고 밸류에이션도 부담 구간이 아니에요. 다만 다음 신호가 하나씩 켜지면 단계별로 분할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버스와 곧버스가 뭔지 짚을게요. 인버스 ETF는 지수와 반대 방향 1배수, 곧버스 ETF는 반대 방향 2배수입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1% 빠지면 인버스는 플러스 1, 곧버스는 플러스 2가 올라요. 하락에 베팅하는 종목이라 시장이 오르는 동안에는 계속 손실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지수가 마이너스 10% 빠져도 곧버스가 본전이 안 될 수 있어요. 5단계 진입 신호. 신호 1 외국인 매도 5거래일 연속 누적 마이너스 10조 이상. 오늘 마이너스 4.2조는 시작 신호일 수 있지만 하루로는 부족합니다. 신호 2원 달러 1,480원 돌파. 오늘 1,472원이 5월 최고치예요. 1,480 넘어가면 글로벌 자금 회피 신호로 굳어집니다. 신호 32개월 선행 PER 10배 도달. 지금 7.18배. 지수가 추가로 플러스 20. 신호 4 KODEX 레버리지 거래 대금 5조 돌파. 오늘 3.87조는 이미 과열이지만 5조 넘으면 개인 광기 정점 신호. 역사적으로 1에서 3주 안에 조정이 따라붙은 사례가 많아요. 신호 5 미국 반도체 ETF SMH가 단일 1.5% 이상 하락. 한국 반도체는 미국 흐름 추종이라 SMH-5% 빠지면 다음 거래일 시초가 개파락이 유력합니다. 단계별 전략 정리. 지금은 신호 1개만 켜진 상태라 관망과 보유 일부 차익 실현이 합리적이에요. 1차 진입은 신호 1 플러스 2 켜질 때, 즉 외국인 매도 5일 플러스 환율 1,480 돌파, 인버스 1배 ETF 3분의 1분할 진입. 2차는 신호 4 켜질 때 레버리지 거래 대금 5조 돌파, 인버스 추가와 곧버스 일부 검토. 3차 최종은 신호, OSMH 5% 이상 단일일 하락 시 곧버스 본격 진입 플러스 보유 종목 분할 매도입니다.
주의할 점. 곧버스는 시간이 갈수록 복리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예요. 맞춰도 며칠 안에 익절하는 게 원칙입니다. 중기 보유 1개월 이상은 지수가 플러스 5% 횡보만 해도 마이너스 15에서 20% 손실이 날 수 있어요. 단기 신호 플러스 빠른 익절이 유일한 안전 전략입니다. 그 외 종목 보세요. 한미반도체 플러스 2.56%, 에코프로 BM 마이너스 6.53, 에코프로 마이너스 5.55%. 다음은 다른 주요 이슈입니다. JP모건이 코스피 1만 시대 가능성을 공식 보고서로 제시한 게 오늘 큰 이슈였어요. 국내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8,500에서 9,200포인트까지 일제히 상향했습니다. 다만 이런 일제 상향 자체가 FOMO 정점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비슷한 패턴 뒤에는 단기 조정이 따라붙은 사례가 많아요. 구윤철 부총리는 한국 코스피가 아직 저평가 과열 단정할 상황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어요. 정책 당국의 시각도 추세 유지에 가깝습니다. 다음은 내일 핫 이슈입니다. 첫째, 외국인 매도 지속 여부. 오늘 마이너스 4.2조가 내일도 이어지면 조정 신호로 굳어집니다. 둘째, 원달러 1,480원 돌파 시도. 환율이 5월 최고치를 더 깨는지가 관건이에요. 셋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추가 신고가 도전. 오늘 플러스 11.51, 플러스 6.33 폭등 후 차익 실현 매물이 예상됩니다. 넷째, KODX 레버리지 거래대금 추이. 오늘 3.87조에서 5조 돌파 시 과열 정점 신호로 굳어져요. 다섯째, 미국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번 주 후반입니다. 한국 반도체 다음 방향을 결정해요. 미국 시장 컨텍스트 정리할게요. 전일 미국 나스닥 플러스 1.71, 엔비디아 플러스 1.75%가 오늘 한국 반도체 랠리의 직접 트리거였습니다. 미국 다만 마이클 버리가 SOXX, QQQ, NVDA의 대규모 풋옵션을 매수한 사실은 중기 변동성 리스크 신호입니다. 한국 반도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담이에요. 종합하면 SK하이닉스 시총 14일 폭등은 환호할 일이지만 외국인 매도와 개인 광기 조합은 단기 과열 신호로 함께 봐야 하는 자리입니다. 매일 시장 리뷰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